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을 때 피곤하니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혈뇨는요, 다양한 질환을 알리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 질환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혈뇨가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또 비뇨기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는요, 비뇨의학과 송필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검진에서 이 소변 검사는 기본이자 그렇죠, 네. 필수적인 항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건강의 지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필요 없는 이 노폐물들을 모아서 걸러내주는 것이 소변의 역할인데 네. 왜 이 소변을 건강의 지표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걸까요? 네, 소변은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혈액 노폐물이 걸러진 다음에 방광에 모였다가 배설되는 것이므로 소변은 우리 몸에 여러 대사사물들이 체외로 빠져나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뇨기계 질환의 어떤 증상이나 징후를 가지신 모든 환자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사는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혈뇨를 포함해서 소변은 색도 있고요, 또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뭐 형태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소변으로 보는 건강 상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네, 소변색은 뭐 섭취한 음식이라든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명한 노란색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소변 색깔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백뇨도 의심할 수 있고 소변이 뿌옇고 혼탁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뭐 요로 감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내과적 신질환, 특히 비뇨기계 종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소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강 상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 혈뇨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 질환들, 다양한 질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혈뇨, 의학적인 정의로 혈뇨 무엇인가요? 네, 혈뇨란 말 그대로 소변색이 붉게 나오는 경우를 혈뇨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혈뇨에 있어서 의학적 정의는 소변으로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설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배열 현미경 시야에서 적혈구가 3개 이상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미경적 혈뇨, 그러니까 혈뇨가 의학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혈뇨가 있으니까 가짜 혈뇨, 가성 혈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변은 붉게 보이지만은 검사를 해보니까 적혈구가 발견되지 않아서 혈뇨가 아닌 것인데 복용하고 있는 약물, 특히 결핵약을 드시고 있다든지 그리고 붉은색 색소가 함유된 음식, 물론 이걸 얼마나 먹어야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사탕무나 강황, 그리고 블랙베리 등을 먹으면은 이런 가성 혈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소변을 보실 때 혈괴가 동반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진성 혈뇨로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혈뇨는 특별한 병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과적 또는 비뇨의학적 질환의 중요한 증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실 앞서 그 혈뇨를 육안으로도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혈뇨를 이제 분류해 보면요, 혈뇨에는 유관적 혈뇨, 현미경적 혈뇨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관적 혈뇨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혈뇨이고요, 현미경적 혈뇨는 현미경에 의해서만 보이는 혈뇨를 말합니다. 이런 유관적 혈뇨에는 그 시작하는 시간에 따라 혈뇨가 배뇨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경우, 혈뇨가 배뇨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혈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무통으로 나타났을 때 비뇨기 종양과의 관련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유관적 혈뇨의 중요성은요, 뭐 당연하겠지만 혈뇨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병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관적 혈뇨 환자의 50%에서는 그 원인 질환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20에서 25%에서는 방광암, 신세포암처럼 비뇨기 종양이 발견되기 때문에 현미경적 혈뇨에 비해서 유관적 혈뇨의 경우는 더 자세한, 그리고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는요, 증상이 없어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런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에 있어서도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요로결석, 요로감염, 내과적 신질환, 요로기형, 그리고 운동유발 혈뇨도 있습니다. 운동유발 혈뇨는요, 최근에 뭐 이렇게 PT를 통해 가지고 뭐 큰 근육을 쓰는 운동, 뭐 스쿼트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10km 혈뇨라 그래 가지고요, 장기간 극심하게 이렇게 운동,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 방광이 차여 있는 소변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 혈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더욱 중요하게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가 있더라도 비뇨기 종양과의 관련성이 4.3%, 그러니까 그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도 비뇨기 종양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임상적 의미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혈뇨가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가장 무서운 게 지금 말씀해주신 비뇨기 종양이 종양.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뇨기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뇨기 종양의 위험 인자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표적인 비뇨기 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생 빈도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의 어른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흡연력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직업적으로 화학 약물이나 염료에 노출된 경우, 그리고 유관적 혈뇨 또는 비뇨기 질환의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변효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요로 감염에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는 비뇨기 종양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많다는 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흡연력과 직업적 화학약물이나 염료 노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흡연은 대표적인 비뇨기 종양인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신장암, 특히 방광암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됩니다. 흡연을 통해서 발생한 발암 물질들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에서처럼 콩팥, 뭐 신우, 요관, 방광, 그리고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자극을 주고 접촉하기 네. 때문에 이런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흡연은 이러한 영향 때문에 수술 후에 재발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화학약물이나 염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방광암의 발생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정기적인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흔히들 소변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에서는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혈뇨 그리고 소변과 그에 대한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빈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혈뇨를 자주 보는 분도 빈혈을 걱정해야 할까요? 네, 혈뇨가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혈뇨의 양이 중요합니다. 뭐 한 번 혈뇨 이런 걸로는 뭐 빈혈 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특히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에 있어서 계속 혈뇨를 보았다면 그 빈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요, 유관적 혈뇨 환자가 오면은 뭐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뭐 혈뇨학적 안정성, 활력, 징후, 빈혈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 뭐 이 정도로는 안 오지만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피를 계속 이렇게 혈류하시면 올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과 질환, 내과적 질환이나 혹은 비뇨의학적 질환으로 인해서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병 있지 않습니까? 네. 성병도 혈뇨를 발생할 수도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의 대부분의 뭐 비뇨기 관련 감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은 혈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성병의 경우는 혈뇨뿐만 아니라 배뇨통 그리고 뭐 화농성 분비물 이런 증상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면 빨리 지금 병원에 와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번에는 비뇨기 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쭤보는데요. 요즘 위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남편들이요, 네.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소변을 볼 때 집에서 앉아서 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소변을 누면 배뇨기에 좀 남자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쌤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도 저도 아들 둘이라서 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혼나시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뭐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네. 이제 방광 기능 약화되어서 잔뇨가 많이 남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앉아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는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일관되고 명확하게 보고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또 어떤 보고에 따르면 자변기 앉아서 이렇게 복압을 상승시켜서 소변을 보는 게 그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성기로 가는 신경에 만성적인 손상을 줘서 오히려 좋지 않아서 과거에 뒷간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보는 네네네. 그런 자세가 더 좋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남성 비뇨기 구조에 가장 부합하는 배뇨 자세는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소변이 튄다든지 하는 위생적인 문제가 네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잘 조준해서 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화장실 청소에 남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또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많이 혼나셨군요. 네. 네, 혈뇨를 포함한 이 소변과 그리고 비뇨기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혈뇨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사를 하기 이전에 이 환자의 뭐 병력을 청취한다든가 환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질환을 알기 위해서도 병역 청취가 중요하듯이 혈뇨가 있을 때에도 병역 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감염이 있었던 요로 감염이 있었던 여부라든지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생리가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한 운동 그 자체로도 현미경적 혈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 과도한 신체적 활동이 있으셨는지, 운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도뇨관을 삭관했다든지 하는 비뇨의학적 처치가 있었는지, 흡연력이 있었는지, 과거에 또 얼마나 피셨는지, 지금을 하고 있다든지, 피고 계신다든지, 그리고 직업은 화학적 그 약물이나 염료에 노출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리고 결핵약이나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 복용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쭈어보고 병력을 청취해야겠습니다. 네. 이토록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 어느 한 항목만을 지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혈뇨의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 내원한 환자들이 많으셨나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이 코로나 백신 그 자체가 콩팥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기존에 IgA 신병증을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 혈뇨가
발생했다는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관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뇨 자체도 있더라도 기존의 신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 이후에 혈뇨가 발생했는데 그 혈뇨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혹시나 다른 원인과 네.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뭐 네. 이런 코로나 백신뿐 아니더라도 뭐 여기가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그런 백신 후에 혈뇨가 있으시다면 이런 혈뇨 자체가 워낙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신과 혈뇨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방문을 하셔서 그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혈뇨가 있으실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사실 소견으로는요. 먼저 당연히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혈뇨가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스틱을 사용한 스틱을 사용한 소변 검사뿐만 아니라 현미경적 소변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로는 아까처럼 요로 폐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 요소 질소뿐 아니라 혈전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립선암 때문에 혈뇨가 생긴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통해서 전립선암의 존재 유무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은 워낙 다양한 요인을 통해 가지고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먹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날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보통 아침 소변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를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아침 소변도 뭐 장단점이 있고 되게 민감도가 높고 특이도가 높고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간요를 받으셔가지고 소변을 채취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요라는 것은 이제 소변을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실 때 한 15에서 30cc 정도 다음 소변을 이제 중간요로 할 수 있는데 소변을 보실 때 처음 소변은 버리시고 그 다음 소변을 받으셔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질출혈인지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격렬한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한 다음에는 그 자체로도 현미경적 혈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소변 검사 전에는 이런 격렬한 운동 같은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소변 검사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른 차이도 발생하겠지만 그 결과가 워낙 많은 기관을 통해서 전해서 내려오다 보니 여러모로 추가적인 검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서 하셨던 검사, 특히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가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면 조영제를 이용한 CT 검사를 통해서 신장, 요관, 방광에 어떤 뭐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결석 그리고 특히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감도가 뭐 낮고 뭐 위양성이 높아가지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 진단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세포 검사라든지 NMP22와 같은 기타 표주자 검사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방광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에 있어서 방광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방광 표면 내의 이상 소견을 찾아내는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한 CT에서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광 내시경을 통한 그 검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유관적 혈뇨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35세 이상의 경우에 혈뇨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방광 내시경 검사를 추천해 드리는데 하지만 이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성 내시경 말고 연성 내시경이 개발되고 많이 보급되어 있어가지고 과거보다는 훨씬 편하게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네. 뭐 요즘 위내시경이나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부담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방광경 검사도 그렇게 뭐 수면 내시경인 처럼 뭐 수면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네, 통상 이런 방광 내시경 하기 전에 통증을 완화하고 이런 방광 내시경 기구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활제나 국소 마취제를 이제 섞은 액을 요도에 주입시키고 나서 이런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광 내시경 이 시간 자체가 검사 시간 자체가 뭐 1, 2분 정도 빨리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렸듯이 연성 기구 때문에 통증이 많이 이제 경감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비수면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지만 환자분 따라 통증이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증에 특히 민감도가 높으시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수면을 통한 뭐 방광 내시경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의 검사가요, 종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 번의 혈뇨라도 충분히 병원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위험 인자를 갖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는 과연 이 한 번의 혈뇨로 병원을 방문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바쁘시고 생활이 있으신데 이렇게 혈뇨가 한 번 있는 경우에 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관적 혈뇨 이 자체만으로도 비뇨의학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에서 25%에서는 방광 종양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광암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통성 혈뇨입니다. 그것이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특히 뭐 35세 이상의 어른들에서 유관적 혈뇨가 있는 경우는 한 번이 있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국 비뇨기 진료 지침, 비뇨기 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한 번의 소변 검사, 현미경적 혈뇨가 한 번의 혈뇨가 있더라도 네. 3, 4%에서는 비뇨기 암과 종양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 번의 현미경적 혈뇨의 검사에 있어서도 이런 비뇨기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암으로 갈까봐 가장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인 건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좀 암 발병률이 많이 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비뇨기 암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암 발병률 가운데 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국립암센터에서 2022년 남녀 우리나라 주요 암종, 암유병 현황을 이제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남녀 합쳐서 10개의 암 중에 저희 비뇨기암이요. 전립선암은 5위, 남자에서는 3위입니다. 그리고 신장암, 콩팥암이 9위, 남자에서는 7위가 되고요. 그리고 방광암이 10위, 남자에서는 8위가 됩니다. 이 10개 암 중에 3개 암이 저희 비뇨기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병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은요, 남성의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있고 크기는 한 20cc 정도 되는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전립선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발병 초기에는 통증, 배뇨장애, 혈뇨와 같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 항원과 같은 혈액 검사를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시행하셔서 조기에 전립선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신장암, 콩팥암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콩팥암은 대부분 신장의 실질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신장암의 경우도 초기에는 혈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건강검진을 통한 초음파 검사라든지 CT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신장암은 60에서 70대 노년층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건강검진을 하실 때 혈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혈뇨가 있으면 이게 좀 오히려 신장암의 경우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검진 하실 때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 콩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방광암은 말 그대로 역시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요. 여러 악성 상피 종양이 있을 수 있지만 방광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 방광암은 근육을 침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방광암에 있어서 아직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표재성 방광암, 그리고 이제 근육을 침범한 근침륜성 방광암, 그리고 전이성 방광암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챙겨야 하는 비뇨기 건강. 특히 소변에 피가 섞이는 혈뇨는 암이 보내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76세 여자분이신데 그 유관적 혈뇨로 개인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셔서 유관적 혈뇨가 있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 CT상에서 방광 내에 명확한 혹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광벽이 두꺼워서 방광 내시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표면에 깔려 있는 비정상적인 그 점막 조직이 보여서 마취 하에 경요도 방광 종물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소변의 통로인 요관에 암이 의심되는 상황. 수술은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 특수 전기칼로 종양을 떼어내는 방식이다. 최대한 방광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섬세한 수술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이틀 정도 경과 보시다가 소변 색깔에 뭐 변화가 없고 하면은 이제 퇴원하시게 될 겁니다. 방광암은 흡연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염색하시면은 안 좋기 때문에 머리 염색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혈뇨가 보내는 내 몸의 이상 신호. 4년 전 심희영 씨는 평소와 다른 소변 색깔에 급히 병원을 찾았다가 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4년 전쯤 소변을 보니까 피가 나와서 개인 병원에 갔더니 CT도 찍고 그래 결과를 보고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 큰 병원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혈압약은 먹었어도 다른 데는 별로 아픈 건 증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소변을 보고 피를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내가 소변을 받는 건가 의아심을 해서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게 이제는 무슨 병인한테 있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수술하시고 나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별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뭐 왼쪽 옆구리가 절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절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원래 이쪽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예고 없이 찾아온 혈뇨. 소변이 모이는 신호에 암이 생겼다는 신호였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도 희망은 있었다. 수술이 가능한 초기 상태였기 때문이다. CT에서 그 왼쪽 신우에 혹이 있는 것이 의심돼서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왼쪽 부신에까지 이렇게 전이가 좀 의심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수술을 이제 뭐 콩팥, 요관, 방광, 소매까지 다 이제 절제하는 수술도 하시고 특히 이제 부신까지 함께 제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부신으로 전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일기가 나와서 이제 신호암이었지만 조기에 발견되셔서 전혀 재발도 없고 또 환자분께서 또 워낙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지금은 콩팥 기능도 좋으시고 해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수술 후 한결 가벼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심희영 씨.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혈뇨를 가볍게 보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혈뇨가 보내는 위험 신호는 세심한 관심을 통해 생명 신호로 바꿀 수 있다. 음식을 옛날에 비하면 싱겁게 또 매운 거 그런 걸 조심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계 질환 환자 사례들 만나봤는데요. 교수님 어떨까요? 초기에 이렇게 내원하신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가운데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많습니까? 예, 뭐 저야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혈뇨로 내원하시게 되어서 이렇게 암을 진단하는 이제 빈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혈뇨로 인해서 이제 발견되는 암에 있어서는 이제 60대, 70대 어른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통성의 혈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방광암, 요관암, 신우암의 발생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건강검진의 어떤 시행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그리고 주위의 유해 환경 인자나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비뇨기계 종양을 이제 발견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참 그러고 보면 방광이 우리 몸에 있는 쭉 내려온 그 노폐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관심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방광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광암의 형태입니다.
특히 요 꽃 모양처럼 생긴 이걸 뭐 한국말로 꽃 양배추 모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요 모양이 가장 방광암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광 표면 내의 이상소견 이런 병변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광 내시경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방광암에 있어서는 최근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요. 우리나라 방광암 발생 현황을 조사했더니 10년 전보다 환자 수는 38%가 증가하여 방광암이 이제 과거보다는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흡연을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뭐 복부비만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으로 화학적 물질, 염료에 노출되시는 분과 함께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꽃 양배추 모양의 이렇게 혹이 발견되면요. 네. 바로 큰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경요도적 방광 종물 절제술이라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내게 되는데 수술을 할 때는 종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물 밑에 근육층까지 함께 제거해서 이런 종물이 암이 근육층을 침범했는지 안 침범했는지 병기를 설정하고 그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에 있어서 이 방광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당뇨병 치료제가 방광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경에 그 특정 당뇨병 치료제가 방광암 유발과 관계가 있다는 문헌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에 또 반하는 문헌 보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자체가 방광암 발생의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항상 방광암에 신경을 쓰시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은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긁어내는 걸로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막상 좀 그렇죠. 말기 쪽으로 가게 되면 방광을 적출해내고 또 소변 주머니를 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광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방광암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암이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광암이 근육을 침범하게 되는 2기 이상이 되면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광을 전체를 적출하고 장으로 방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수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의 어떤 이 방광 혹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인공 방광을 만들어서 자신의 원래 요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주머니를 차지 않고 지내실 수 있는 수술 방법도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항암 치료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방광을 적출하지 않고 방광 보존요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단 한 번의 혈뇨에도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 이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하셨던 이 방광암이라든지 앞서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생성하고 보관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동하는 통로에도 이 비뇨기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콩팥 구조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시면요. 네. 요게 아까 콩팥암이 생기는 것이 여기 콩팥 실질에서 생긴 여기 생기면 이제 콩팥암이 됩니다. 신장암이 되는 거죠. 신세포암이 되는 건데 이렇게 신우와 걸쳐서 생기면 이건 신우에서 생겨서 신실질로 간 건지 신실질이 생겨서 신우로 간 건지 하여튼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이제 3기가 넘어가는 이제 진행된 경우가 되는데요. 네. 소변은 신실질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신배를 통해서 신우로 들어와서 깔때기 모양의 신우에서 저장되었다가 요관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관이 앞서 보였던 그림처럼 방광으로 연결되어서 방광에 모였다가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되는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이런 심배, 신우, 요관, 방광은 같은 구조라고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배나 신우에 암이 생겼더라도 이것만 제거할 수 있는, 콩팥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콩팥, 요관, 방광, 소매까지 함께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또 전이도 워낙 복잡한 기간인 만큼 전이도 빠르게 되는지 또 치료 후 그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뭐 신우암, 요관암은 애호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요, 그 한 30% 정도에서는 방광에 이렇게 혹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그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CT 사진은 이렇게 신우에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요관에 이렇게 혹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혹이 아까 화살표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관 내시경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 작은 요관에 혹이 있더라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우, 요관암이 비록 뭐 애우가 좋지 않고 수술하더라도 방광에 재발할 수 있고 하지만 조기에 발견된다면 뭐 어떤 생명이나 이런 데 큰 문제 없이 또 지낼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혈류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위험성만큼이나 이 관찰 주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1년 내지는 건강검진에 따라서 2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반적으로 그 소변 검사는 건강 검진을 이제 하실 때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건강 검진 주기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건강 검진을 뭐 매년 하지 않는다는 식, 뭐 국가에서 하는 검진상에는 항상 소변 검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혈뇨가 보인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본인의 소변 색깔이 붉은데도 그냥 계시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항상 이상 소견이 있으면 관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이 직접 그 환자 사례 들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세 남성 방광암을 호소하신 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최근에는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잘 계시는 분이 없는데 흡연을 하고 계시는 71세 남성인데 혈뇨가 1년 동안 있으셨습니다. 한번 오실만 한데 뭐 예. 가보셨는지 1년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는 혈뇨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소변 자체도 보기 힘드셔서 방광에 그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방광 전벽에 모든 방광벽에 종양이 있었던 이제 케이스입니다. CT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뭐 방광혹을 가리키는 거지만 그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 방광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모를 만큼 방광 전체에 이렇게 방광혹이 있는데 두껍게 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방광 전체가 있어서 이 까만 공간이 암이 없는 유일한 공간이니까요. 아주 힘 가득 차 있었는데 내시경을 보니까 방광 위쪽 벽이고요. 이건 앞쪽 벽 전체에 이렇게 아까 보였던 꽃 양배추 모양의 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 방광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광 전체를 드러내야만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뇨가 있으시면 빨리 내원하시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찌하여 1년 동안이나 혈류가 있으신데 방문하지 않으셨던지도 궁금하고요.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제가 그런 더더욱 이거 진료를 하면서 예. 이렇게 그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이 뭐 이렇게 아주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지식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열심히 하시다 보니 바쁘셨고 혈뇨가 있으실 때 또 혈뇨가 이분처럼 매일 있지는 않고 있다가 없다고 하니까 뭐 혈뇨가 있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코피처럼 생각하시면 코피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낫다 안 낫다 하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소변을 못 보실 정도로 피가 많이 나고 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 드리면은 1년 동안 피가 나도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은 다행히 아주 많아서 힘들었지만 이분은 운이 좋으셔가지고 근육 침범을 안 한 그
비침습적이라서 그 내시경 수술을 2번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방광을 보존해서 잘 지내시는 다행입니다. 분이신데 이번은 운이 좋으신 거니까 네.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나마 장기를 다 보존할 수 있었다니 참으로 다행인 것 같고요. 다음 환자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64세 남성인데 이제 역시 우연히 혈뇨가 발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현명하게도 바로 개인 비뇨기의학과를 방문하셔서 CT를 촬영하니까 좌측에 요관암이 발견돼서 오신 분인데요. CT를 보시면 이렇게 좌측 요관 하부 요관입니다. 방광 입구에 있는 그 요관암이 발견된 경우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배, 신우, 요관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이렇게 콩팥, 요관 그리고 방광소매, 방광소매라는 것이 요관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데요. 거기까지 함께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수술적 치료가 됩니다만은 이분처럼 하부 요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길이가 길지 않고 그리고 이 암 자체가 크게 병기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 주위만 제거를 해가지고 다시 요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네. 콩팥을 보존, 신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도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방문하시는 것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으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흡연력도 없으신 50세 남성인데 역시 혈뇨가 있으셔서 CT를 찍어보니까 방광에 이렇게 혹이 있습니다. 방광에 혹이 있어서 내시경을 예. 보니까 역시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 있으신데 이분은 역시 한 번에 오셨기 때문에 크기는 좀 크지만 깊이가 깊지 않아서 아주 뭐 수술하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81세로 혈뇨가 있으셔서 역시 CT를 찍어보니까 요관과 달리 신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신우에 암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만약에 콩팥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아주 작다든지 역시 단계가 낮다든지 하면 뭐 앞서 보여드렸던 요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양쪽 콩팥이 기능이 비슷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근원적 치료를 위해서 콩팥, 요관, 방광, 소매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번은 받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고분의 이제 요관 내시경인데요. 이런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더 우리가 확정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이런 혹이 있더라도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혹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요관 내시경이 워낙 발달해서 수술 전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수술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환자들은 다들 예후가 좋고 치료가 잘 이루어지신 분들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일반적으로는 계시지만 뭐. 네, 다 예후가 이렇게 괜찮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비뇨기 종양 중에 전립선암은 뭐 다른 암과 비교해도 갑상선암과 함께 뭐 예후가 좋은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방광암이나 뭐 요관암, 그 신우암 이런 거는 이제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진행도 빠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해도 또 방광 쪽에 이렇게 재발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후가 좀 안 좋지만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방광에 재발하더라도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고요. 더더욱 조기에 발견되면은 그 콩팥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술식도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혈뇨가 나오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일단 원인 그 질병을 알게 되면은 그에 맞는 치료법도 그렇죠.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혈뇨가 있을 때 그 연관성이 있는 대표적 질환인 방광암, 요관암, 뭐 신우암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많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이외에 이제 전립선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도 물론 혈뇨가 있을 수 있지만 전립선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려져 있다시피 전립선 특이항원입니다. 이런 피 검사를 건강검진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 수치에 따라 이제 피 수치가 과거에는 4지만 요즘은 3 이상만 되어도 주의 있게 보고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전립선 조직 검사로 이렇게 전립선암을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장암의 경우도 유관적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장암의 경우 이렇게 혈뇨가 있는 경우는요 이렇게 기수가 높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경적 혈뇨가 있을 때도 반드시 이런 그 검사를 하시고 또
특히 건강검진상에 하실 때 초음파를 통해서 양쪽 콩팥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신장암과 전립선암에 있어서 특히 신장암의 경우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면 이렇게 콩팥 전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만 이렇게 암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네. 콩팥을 보존하고 이렇게 혹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를 통해서 신장암을 완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로봇 수술이 이제 로봇도 저희 지역에 아주 많이 보급됐고 그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경험도 쌓이게 됨으로써 이런 전립선암과 신장암, 콩팥암 수술에 있어서 그 기능과 장기를 보존하면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비뇨기 암을 중심으로 해서 혈뇨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그 예방이 참 중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비뇨기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내지는 식습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혈뇨 예방을 위한 뭐 생활 습관, 식습관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혈뇨가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35세 이상이라든지 흡연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지속적인 배뇨 증상이 있는 경우와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없더라도 35세 이상에 한 번이라도 유관적 혈뇨가 있으시면 이런 원인 판별을 위해서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관적 혈뇨 증상 자체만으로도 비뇨의학적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5세 이상 비뇨기의 종양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특히 요즘은 이제 연성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으시니까 방광경 검사 시행을 권장해 드리고요. 근데 혈뇨가 한번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원인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런 혈뇨가 지속적이거나 재발성 현미경적 혈뇨가 되는 경우에는요. 한번 검사해서 원인을 못 찾았다고 그냥 원인이 없다고 두지 마시고 지속적이거나 계속 재발한다면은 반복적인 검사나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콩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병 아닌가요? 제 삼촌은 대장 내시경 후에 혈뇨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립선이 안 좋으면 혈뇨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거나 이제 무리하게 되면 혈뇨를 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름철에 요로결석에 걸리면 혈뇨를 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혈뇨를 본다면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꽉 끼는 속옷이나 청바지를 안 입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해요. 선생님, 수영장에 많이 가면 방광 건강에 안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장은 가시면은 이제 방광이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수영장을 너무 자주 가시게 되면 이런 방광염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방광에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수영장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수영장을 즐길 계절이잖아요. 좀 뭔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수영장 다녀오셔서 이렇게 샤워라든지 이렇게 위생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하면 또 뭐 크게 뭐 아주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혈뇨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봐봤습니다. 선생님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마라톤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곧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6km씩 계속 달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샤워 도중에 혈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걱정이 많습니다. 대회도 앞두고 있지만은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요. 선생님 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뭐 10km 혈뇨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10km 혈뇨요? 네, 너무 장기간 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광벽이 마찰이 일어나서 방광벽에 타박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달리기만 하는데요? 네, 당연히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방광벽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방광벽이 이제 타박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원인 때문에 혈뇨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많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근육 세포들에 의해서 행문근 융해증 이런 것도 발생해서 소변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6km 이렇게 달리시면은 이렇게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달리기 안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시고 또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병원에 오셔서 혹시나 다른 동반된 또 원인이 네. 있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네. 병원에 가까운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면 간단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이번 사연은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분이요, 여름철 감기를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38도의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때문에 지금 몸살 기운까지 계속 지금 동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변을 보니까 피가 살짝 보인다고 하네요. 이분 지금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는 뭐 내과적 신질환이라든지 신염 등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또 옆구리 통증이 있는지 구역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고 일단 이런 증상과 함께 열이 38도 이상 이렇게 나시고 하면은 바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하시고 병력부터 청취하시고 뭐 옆구리 통증을 확인하는 그런 뭐 의학적 검사도 하신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맞는 검사를 하셔야겠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비뇨기 건강에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혈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혈뇨는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관적 혈뇨 그 자체만으로도요 비뇨의학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징후입니다. 이게 그 비뇨기 질환 중에 특히 종양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학병원뿐 아니라 개인 비뇨의학과에서도 연성 방광 내시경을 통한 검사를 당일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관적 혈뇨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쉽고 편하게 검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뇨의학과에 가는 건 뭔지 조금 쑥스럽다. 좀 네. 피곤하면은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혈뇨를 방치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50세에서 74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500명 설문조사했더니 15% 정도 혈뇨를 경험하셨대요. 오. 그런데 절반 가까운 10명 중에 4명꼴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반드시 비뇨의학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뇨기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뀔 수 있게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비뇨의학과의 송필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도 방광암 환자인데요. 방광암 환자신데 집이 뭐세요? 집이 울릉도 오셔서 지리적으로도 잘 나오기가 힘드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광암 이분은 이제 젊으신 분인데 이제 비침습적이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방심하시면 침습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과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시경 수술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경과도 보셔야 되는데 또 그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렇게 저희 자체에서도 이렇게 또 한번 나오시면 그 검사를 한 번에 다 해드리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돼서 당시 환자분도 조금 이렇게 화나고 하신 것도 있으신 건 맞지만 저희가 연락도 많이 드리고 나오셔서 검사 좀 하시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화가 나시고 뭐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빨리 병원 오셔서 지금이라도 검사 받고 또 그 경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일 기억나네요. 네. 무섭지만 확실한 의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잘 돼도 또 지켜야 할 또 뭐 그런 생활적인 패턴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에 또 뭐 그렇지 하다가 보면 환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안 좋을 때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쓴소리도 한다. 원래는 친절해야 되지만 할 말은 하고 무섭게 하지만 또 환자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정확하게 그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